안녕하세요. 과천 서진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그 과천 안양 아파트 이제 투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별 대지 지분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천 서진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여기서 지금 단톡방에 법무사, 대출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뭐 법률 자문, 그리고 대출 금리를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도 가능하고 뭐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주택자들이 가능한지도 다 질문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과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천 아파트는 주공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구성을 되었고, 이제 재건축에서 이제 신축된 아파트가 있고, 현재 주공으로 남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건물명을 적어드렸고, 전용 면적, 그리고 뭐 서밋 5구제곱미터가 매매 최저가가 13억 5천이다. 전세 최저가는 6억 7천이고,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은 6억 8천만 원이라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대지 지분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재건축 주공 뭐 4, 5단지 그리고 8, 9단지, 10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용적률 제2종 일반인데 그리고 몇 %인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 데이터를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천이랑 안양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가격 비교를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과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과천 축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전철역이 있는 거고, 정부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GTX-C 그리고 미래가천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주공아파트 일부, 그리고 여기 유명한 레미안 슈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남은 재건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공 4단지, 5단지, 8, 9단지 같이 하는 거고요. 10단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준공 일정은 과천 4단지 26년 6월, 과천 5단지 27년 12월, 과천 8, 9단지 28년 12월, 과천 10단지 29년 12월입니다. 이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하수 정말 처리장 등 문제로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과천시 및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은 과천 주공 4단지는 센트럴 자이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26년 6월 예정이고, 뭐 지상 34층까지 1137세대가 올라갑니다. 뭐 여기 스카이 라운지까지 있으니까 디자인은 뭐 너무나 예쁘죠. 보시면은 이게 재건축 추진 현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난 상황이고, 이주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는 지금 상가 빼고 아파트는 다 한 상황입니다. 주공 5단지 서밋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351가구로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완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상황이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공 8, 9단지죠. 여기가 이제 수용평수가 있기 때문에 10억 전후로 지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H 르블리스가 들어가는 거고, 2837가구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를 바라보면은 여기가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일단 물론 교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부청사역 인근 위례선 그리고 GTX-C가 있으니까 그쪽이 뭐 더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는 마친 거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 9단지, 주공 5단지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공 10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공 10단지 시공사 선정 준비 중이고 1339가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특징이 대지 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큰 대형 평수를 사면 대지를 40평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단지고, 좀 늦게 진행을 합니다. 과천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과천 재건축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뭐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시 딱지를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규제적으로 1월 4일부로 풀리고 나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없이도 딱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도 조절되었고 거래도 많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주공 10단지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한 33평 정도 됩니다. 19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주공 9단지, 8단지는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같이 재건축을 하니까. 뭐 제일 낮은 금액은 9억 7천, 47.3제곱미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사는 뭐 10억 3천, 이렇게 2월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어쨌든 조금 불확실하니까 좀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주공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거고,
신축을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신축 금매 같은 걸 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공 5단지, 4단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 이제 신축 실거래 상황입니다. 여기 신축은 보시면은 2년차 된 단지들이 좀 금매로 나와서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서밋 같은 경우 5구는 12억 2천, 여기는 2년차 지난 단지고, 유로필드가 지금 2년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역전세 현상으로 지금 전세금을 조금 어려운 분들은 지금 뭐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레미안시로는 대지 지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1기 재건축 중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단지죠. 뭐 용적률도 3종이고,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이 지금 과천 4단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1기 재건축을 1대1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높고, 평균 대지 지분도 높고, 용적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지고, 뭐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기준 9억 5천, 84 기준 12억 5천에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제가 과천자의 6단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집을 좀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단지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12월 정도에 이제 입주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전세가가 안 올라간다면 역전세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서 금매를 나오는 물건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7-1 서밋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여기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84는 뭐 14억 5천, 그리고 5구는 한 11억 초반대에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 좀 소폭 상승해서 16억, 그리고 12억 4천, 그리고 15억 이렇게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과천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천은 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전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천 본도심 쪽에만 매매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에 이렇게 쭉쭉쭉 거래가 됐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뭐 지금 22년 8월에 8건, 22년 9월 11건, 10월에 19건, 11월에 12건, 그리고 12월에 총 34건 거래됐고, 1월에 더 많은 거래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냐, 매도 우위 시장이냐, 경기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83.3%는 아직 매수 우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현황은 어떻게 보면 22년 1월에 7만 6천 명이 됐었는데, 과천시 인구가 쭉쭉쭉 빠집니다. 이게 청약으로 좀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 당시에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23년 1월에는 7만 8천 명이 돼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은 22년 11월에 이때 나가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단기 데이터로 잡은 건데 6개월 그리고 1개월로 잡았습니다. 6개월로 잡았을 때 여기 이제 밑으로 보면은 뭐 한 20%에서 30%까지 하락률을 보였고, 그리고 단기 1개월로 잡았을 때는 한 3.5% 정도 레미안슈로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천 청약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 청약이 왜 중요하냐, 유주택자들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규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은 유주택자들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처분 조건 없이. 그래서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천 주공 4단지는 24년 초 예상합니다. 분양 물량 327세대, 주공 5단지는 25년 말 예상하고 분양 물량 460세대 정도 예상합니다. 주공 8, 9단지는 26년 말, 주공 10단지는 27년 말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조금 다 미뤄진 상태입니다. 재건축은 추진이 잘 되다가도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일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군마을도 25년이나 24년 전후로 청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당연히 됐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받았고, 관리처분 계획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공 4단지보다는 좀 느리고 주공 5단지, 8, 9단지보다는 빠르니까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다음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청약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S2 블럭이 이제 계속 대지가 안 팔리다가 최근에 이제 대방건설 디에트로로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는 5구제곱미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제 평형이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조금 뭐 이제 여기 라비에노나 이런 거는 뭐 84 같은 경우에는 7억 한 후반 정도에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3년 말 올해 이제 청약 예정이고요.
이제 행복주택, 이제 SCB 블록 행복주택은 공공분양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줍줍 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라비에노부터 제이드자이까지 총 176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고가 나와서 가져간 물량이 29개입니다. 남은 개수가 147개인데 왜 남았냐? 일단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기고 지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분양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과천 24년 입주 물량입니다. 이게 매매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과천에는 올해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총 적어드린 거고 이게 왜 다 여기다 적진 않았냐면 지금 신혼희망타운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해왔고 림파밀리에도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 과천 서진부동산 종합 의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에 금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체결되었고 이제 뭐 현재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대비 1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쪽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분들도 모두 가격을 내려야 되나, 가격을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23년, 24년에 3만 명 이상 기업이 입주하고요. 올해가 지나면은 공급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이 이제 역전세로 인해서 금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금매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이제 뭐 상황에 맞게 과천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셔서 매수하는 것도 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천 쪽이 많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동 쪽, 강서 쪽보다 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남 쪽보다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강남보다는 당연히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가 몇 년 동안 계속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을 좀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 올해만 지나면은 이제 원래 자리로 좀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과천에 인접해 있는 안양 25년 6월까지 13,000세대가 입주하고 개포 10,000세대가 입주합니다. 여기 좀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천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을 드렸고 뭐 궁금하신 내용은 뭐 또 연락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양 아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평촌 그리고 안양 기타 뭐 실거래 그리고 뭐 매매 최저 매매 금액, 전세 금액, 갭 투자 금액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평촌 같은 경우는 초원 대원 아파트 2억 500만 원이면은 5구제곱미터를 살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5구제곱미터 투자를 하면 거의 대부분 5구제곱미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전세가 하락폭도 낮고 그리고 매매가도 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취등록세든 기타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양은 여기 이제 구로 쪽과 붙어 있는 만안구와 그리고 금정 쪽과 붙어 있는 동안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천인 거고요. 그래서 평촌이 원래는 강남과도 접근성이 좋았죠. 지금도 뭐 물론 가깝긴 하지만 교통체증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촌을 1기 신도시 평촌을 나누자 보면 이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를 놓고 위에는 평북으로 나누고 아래는 평남으로 나눕니다. 평남은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 평북은 중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 관양동 쪽과 비산동 쪽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월판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관양동 재개발과 그리고 뭐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3호 아파트 재건축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평촌은 이제 학원과 큰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11위 홍해동, 21위 평촌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홍해동, 평촌동이 같은 데입니다. 사실 뭐 신호등 하나만 놓고 있지만 구역상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볼 때 평촌 학원과 규모로는 뭐 한 4, 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제 홍해동 학원과는 여기 있는 거고요. 평촌동 학원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하나만 있으면 같은 학원과죠. 이게 뭐 바로 뭐 1분 거리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평촌동 학원과 홍해동 학원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원가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평촌에 대해서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답은 학원과 가까운 단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기인초등학교를 제일 선호하며 배정받는 단지는 꿈마을, 금호, 한신라이프, 초원마을, 대원대림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입학시킬 분들은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인초등학교는 여기가 이제 여기 학교 수가 부족해서 지금 6층으로 재건축을 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학생들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중학교는 세 곳이 유명한데 가장 높은 단지는 가장 인기 있는 단지는 당연히 기인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기인중학교고요. 여기가 특목고 자사고도 가는 것도 뭐 강남 뭐 일부 단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꿈마을 아파트가 가는데 여기 말했던 구모, 한신, 라이프, 플러스 꿈마을 건영 이런 쪽도 가고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이런 데도 갑니다. 다음은 평촌중학교고 초원마을, 향촌마을이 평촌중학교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범계중학교는 목련마을이 배정받습니다. 여기 목련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학원과도 가까워서 뭐 6, 7단지가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도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보시면은 안양이 이제 고등학교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낙생고, 그리고 대치동은 뭐 강남에서 워낙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나마 안양에서는 신성고등학교가 유명한데 이제 제 아시는 분은 여기 초원대학 아파트에서 기인초 평촌중 신성고로 이제 입학해서 이제 재수 없이 고3 현역으로 서울대 의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학 입학 현황이고 여기가 이제 신성고등학교 입학 현황입니다. 평촌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이제 아이를 좀 키울 수 있는 가성비 좋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양 교통계획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안양은 인덕원을 중심으로 해서 GTX-C, 인동선, 월판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단지들이 원래는 그 마을명이 그러지 않았는데 다 인덕원, 뭐 삼성아파트, 그리고 인덕원 센트럴 자이 이렇게 뭐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GTX-C 노선도입니다. 원래 인덕원이 처음 1안에서는 여기가 이제 쓰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안양시청 요구로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이제 지하철 이제 GTX-C를 타게 되면 최전 과정이면은 삼성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동선은 동탄부터 인덕원까지 있는 선이고요. 그리고 호계동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뭐 센텀퍼스트 그리고 어바인 같은 곳에 이제 지하철이 생기는 거고, 안양 농수산물은 꿈마을 건영, 그리고 인덕원, 센트럴 자이 같은 데 생깁니다. 제가 인동선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위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강남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노선이 많이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계획을 좀 잘 살펴보면은 돈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월판선입니다. 월판선은 이제 판교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안양에서도 여기 판교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은 직주 접근 효과가 있어서 안양 쪽을 많이 더 선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촌은 사실 이제 대지 지분이 적은 단지, 리모델링과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기 한국 리모델링 연합회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아파트를 사시고 싶은데 이게 리모델링 하는 단지인지 재건축 하는 단지인지 궁금해 하실 때는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회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이제 중소형 평수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원마을, 그래서 대원, 대림, 세경, 한양아파트, 향촌마을, 롯데, 현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고 나서 이 단지들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단지는 무조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합을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죠. 대형 평수는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마을, 목련마을, 여기 추가적으로 샘마을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지분과 용적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중소형 평수는 대지지분 13평, 대형 평수는 대지지분 19평 내입니다. 평촌은 용적률이 180에서 200%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모델링 연합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뭐 일단 뭐 정책적으로 뭐 뉴스는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호재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양 입주 물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은 결론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뭐 평촌 쪽에 입주하는 물량은 없지만 비산동, 홍해동, 안양동 쪽이 뭐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평촌 자체는 30년 된 아파트인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안양을 설명을 드렸고요. 서진부동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덕원을 중심으로 이제 지하철 4개가 생기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인덕원 삼성아파트, 사무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적률 플러스 대지 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재건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 강남과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개발 압력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촌 신도시는 마찬가지로 분당과 마찬가지로 큰 하락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개발 호재 및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매로 팔아야 되는 분들은 많이 팔았고, 그리고 현재 거래도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촌의 특징은 전세가가 잘 유지되고 높다는 겁니다. 30년 된 구축이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전입을 하고 전세 수요는 꾸준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타단지보다는 전세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억에서 뭐 1억 후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안양에도 입주 물량은 많지만 여기 분당 가천에 투자하기에는 갭 투자 금액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부담되고, 저는 이 매매 금액 시세를 이끄는 건 다주택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분양권 10% 정도만 들어가면 90% 갭으로 3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매매가 안 됐다가 이제 당발 이후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양도세도 단기세율로 바뀌는 거죠. 1년 미만 50%, 2년 미만 6에서 45%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강명 철산자이가 5제곱미터가 완판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영등포 자이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뭐 기간 추천 보니까 거기도 완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촌 쪽이 갭 투자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흑송에도 이제 진주가 있듯이 찾아보면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도 놀러 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